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 기억나실 텐데요. 이 화제의 인물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이 관련된 논두렁 명품시계 발언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15년이죠. 이인규 변호사가 이 논두렁 발언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죠.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봉화마을에서 검찰청까지 출두하는 장면이 전 방송 카메라에 물리고 생중계됐죠. 예, 그다음에 수사 피사실 공표도 아니고 일종의 모욕 주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1억짜리 시계 2개 받았다가 어땠지 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권영숙 여사가 이 얘기는 뭔가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대통령을 일종의 인민재판하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게 하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비열한 짓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결국 역사가 돌아서 노무현 2기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주체들한테는 올 것이 온 것이죠.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현 정부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전 정부를 비판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MB정부 초기에 있었던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것들이 정치적 어떤 노림수에 의해서 현 정부에서도 반복이 된다면 10년 뒤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이나 MB정부 초기에 이런 문제를 지휘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측면이지만 현 정부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의 핵심들도 이 지점을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겠지만 이 논두렁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발언이 됐었는데 200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에 흘린 비열한 짓이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발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때 격렬히 성토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거 사실 논두렁에 버렸다 이 말이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술자리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얘기가 그렇죠. 됐어요. 그냥 뭐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과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부인 권양수 여사에 대한 어떤 비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인규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거 흘리자고 했다. 물론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 TF에서 이걸 이인규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이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적폐청산 TF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정원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망신을 줘서 여론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떤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내용을 저렇게 막 발설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네. 내용이든 저게 의도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밝히고 그걸 또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는 저런 형식의 어떤 여론몰이 또는 뭐 인격적인 모독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이인규 변호사 얘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고, 그냥 국정원이 흘렸던 안 흘렸든 양쪽이 어쨌든 말이 오간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두렁은 빼고 농두렁에 버렸다더라는 논두렁은 지금 어디서 이제 그 가미가 돼버린 거고 네네. 그냥 수사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권양수 여사가 부인인 권양수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국정원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보도가 됐죠. 그게 한 9일쯤인가 9일 후쯤인가 조사받고 나서 화제가 제일 됐던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버렸다도 아니고 논두렁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뭐랄까, 감정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쌓여있던, 좀 감정적으로도 쌓여있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를 이제, 파헤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TF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인규 변호사는 어쨌거나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의 누군가한테는 말한 것은 맞고,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여간 논두렁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고 하니까 아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죠.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못했겠죠. 네. 자, 이인규 변호사는 이 다니던 로펌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오비락인 것 같다. 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박범기의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논두렁식의 발언은 결국 이인규 변호사의 입이 모든 화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점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당시 이 수사를 총괄했던 분이 이인규 그 당시 이 과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인규 변호사 입장이 좀 난감할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찬찬히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그 전 정권의 망신 주기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 지지도를 견인한다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가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네. 사건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 행사에서 내가 재임 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임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 또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네. 그게 당장은 달콤한 사탕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와 이인규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게 국민의 실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문 정부에서는 이 고리를 한 번쯤은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비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도 욜로 정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욜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시대 좀 풍조라 그럴까요? You only live once. 예.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이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부담스럽게 살지 말고 좀 가볍게 살자 이런 세태인데 그 욜로 정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5년만 있는 재정으로 그러니까 5년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만 잘 퍼주고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재원은 그런 식의 경제 정책 아니냐라는 이제 쓴소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수한 댓글이 이제 달린 거예요. 비난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비난성 댓글이죠. 근데 저는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저런 비판은 저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 특히 한번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복지 정책, 의료보험도 그렇고 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정부는 그랬을 땐 반발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는 비판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비난만 하고 이것을 무슨 진영의 논리로 가기보다는 경제 정책은 향후 그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라서 나경원 의원의 저런 지적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난리가 났죠 지금. 아니 나경원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홍준표 대표가 더 잘생겼다고.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고. 유승민 아니었어? 아니, 이제 요게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그러시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쁘고 그러니까. 항상 미모의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조금 왜 여성 의원들한테만 외모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쁘다 손혜원 그런 의원이랑 건데. 같이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보다 손혜원님이 더 예쁩니다. 그렇지.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어. 그랬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예쁘다고 항상 칭송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은 좀 거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가진 자의 이게 무슨 여유인가 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왜 남성 의원들은 외모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여성만 갖고 이러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 다음에 질문을 이제 훅 하고 들어간 게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외모 때문에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리합니다. 딱 그랬더니 이분이 별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시다가 문자 폭탄 맞으십니다. 그랬더니 뭐 대통령 후보 중에 뭐 홍준표 의원보다야 좀 홍준표 후보보단 조금 낫다는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네, 좀 양심이 그랬는데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더 낫지 않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향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혜원 대표는 네. 그 대통령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건 당연한 거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그냥 평가로 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김태희가 더 이쁘냐 예를 들면은 누구죠 공효진이 더 이쁘냐 하면 예쁘기는 김태희가 더 예쁜 게 맞잖아요. 공효진이 매력적이죠. 보이시한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예쁘고 누가 매력적이냐 이런 거는 예쁘다는 거는 좀 계량이 되거든요. 선수가 더 잘생겼어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손소가 더 잘생겼어요. 그건 맞죠. 이렇게 둘이 물어봐봐. 정승래가 더 잘생겼어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정청래원이 나요. 야, 갑자기 이거 나 꼴찌야. 이상형 월드컵으로 지금. 그런데 이동영 작가 제가 요즘에 이동영 작가 진짜 팬이 됐어요. 매력은 있다. 요즘에 아니 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네. 옛날부터도 그 총선에서 이 작가께서 그 정말 무명의 후보들을 밀어주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의리 있구나 생각했는데